제가 최근에 마음과 정신관리 이별 이혼 극복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비록 이혼을 하게 됐지만 솔직히 이혼보다는 2년간 결혼을 유지하면서 생긴 심리적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정신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This is not a typical한 그런 극복 영상은 아닐 것 같고, 보통 많은 분들이 잠을 많이 자라, 운동해라, 물을 많이 마셔라, 건강한 거 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 다 좋아요. 다 좋고 it works, but 제 경험을 생각만 해도 그것조차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운동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은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단 말이죠. 왜냐면 저렇게 간단한 것도 진짜 간단하다고 막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데 저런 간단한 것도 나는 지금 못하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지? 라고 그러니까 at least 저는 그렇게 자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언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at least 제가 경험했던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 하면은 몸이 먼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먼저 움직여야 정신도 따라간다 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뭐든지 의지,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안 돼도 그냥 진짜 이 악물고 그냥 몸부터 움직여야 돼. 그래야 정신도 나중에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에 취약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보는 거와 듣는 거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동물이야. 저는 초반에 결혼 생활 너무 힘들 때 저의 트라우마와 이런 그런 거를 자극하는 것들을 모두 막 멀리하고 안 보이는 곳에 다 재배치했어요. 뭐 자주 갔던 식당,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좋아했던 음식, 막 그런 것들을 그냥 진짜 다 멀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거는 제가 결혼 생활을 2년 동안 한국에서 했잖아요. 최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년이 채워지고 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미국에 왔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트라우마를 트리거하는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고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진짜 초반에 꼬꼬무랑 무서운 살인 다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진짜 웬만한 영화나 웬만한 호러 이런 것들이 웬만한 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상황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공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거의 호러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웬만한 호러물이나 그런 것들이 저에겐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자극적인 거 땡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살인사건들, 연쇄살인사건들, 미제살인사건들 이런 것들만 막 주구장창 보게 되고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음식도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마라탕, 마라샹궈 엄청 단 것들, 그리고 떡볶이 제 고통을 그런 것들로 너밍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 자신 육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더 큰 자극을 줌으로써 제가 받는 그런 고통들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제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 제 인스타 피드가 진짜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로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스크롤하면은 엄청 무한으로 스크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니까 너무 더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나에게 피드를 하자. 그때부터는 영화, 드라마, 쇼츠 이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소하고 인류애랑 이렇게 감성을 좀 저에게 풍부하게 해주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것들이 제가 Me Before You 남주인공이 되게 큰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주인공이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옛날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혼을 시작하면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저에게 좀 더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또 저는 막 되게 유치한 드라마나 유치한 막 디즈니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디즈니 영화들은 보통 보면은 어린이를 위한 영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 때 되게 에듀케이셔널하게 교훈이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물론 그게 어린이를 위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른을 위한 교훈이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바닥일 때 필요한 교훈들이 그런 엘레멘털한, 어린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베이직한 교훈이 필요할 때 그런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How to Train a Dragon, 가족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라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통제 가능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엄청 무기력했을 때는 진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그런 걸 처음 겪어봤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어.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것들이 저를 너무 무기력하게 하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계속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것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막 엄청 간단한 거,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만드는 making bed, 뭐 그냥 빨래 한다든지 그냥 빨래를 갠다든지 아니면 오늘 산책을 나간다든지 뭐 좀 괜찮아진다, 조금 캐파시티가 괜찮아졌다 하면은 뭐 가벼운 공부를 해본다든지, 뭐 처음에는 저는 막 일도 하면서 아니면 집의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가구 막 이런 거 큰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부엌에 있었던 거를 거실에 둔다든지, 이렇게 좀 시너리를 바꿔가면서 그런 통제 가능한 것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그런 무기력감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잘 보이는 곳들에 좋은 글귀와 긍정적인 글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프린트하거나 적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인데, 되게 인상 깊거나 그러면은 진짜 책상 앞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었어요. 그때 그냥 말씀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 구절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 앞에다가 엄청 많이 붙여뒀어요. 지금도 제 책상 앞에는 그런 글귀들이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더 자주 보면 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 감사일기와 자신을 칭찬하는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핸드폰에 그냥 적었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 글 기록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감사한 것들과 나를 칭찬하는 글을 적었던 게 도움이 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냥 굳이 나를 죽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서서히 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물을 줘야겠다, 식물에게 물을 주듯이 나에게 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을 칭찬해주는 글들을 많이 적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칭찬할 게 정말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초반에는 내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 못한 것들은 진짜 100만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내가 잘한 거 한 개 떠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맛있는 거를 먹었다, 뭐 이런 걸로 기초적인 것부터 적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잘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감사 일기도 좀 더 잘 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맞춰도 돼, 안 적어도 돼. 뭐 오늘 막 진짜 나 다 맞췄어 근데 잘했어, 이렇게 적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섯 번째,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가장 좋은 상담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초반에 1년 동안은 저가 겪은 힘든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진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저의 강박일 수도 있는데, 어딜 가서
제 남편에 대해서 아직 결혼 생활 중인데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그런 강박이 너무 강해서 그 어디 가서도 남편 욕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단점을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한번 받고 나서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제가 말하고 다니는 이 아이디어한 marriage 이런 거에 대한 갭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해지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제가 진짜 솔직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과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을 털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훨씬 이 짐이 제 어깨에 있던 이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탁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이 고통이 배로 나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7번째, make a routine. 삶의 루틴이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한국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성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 출발을 했어야 됐어요. 그 동네가 너무 낯설기도 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짜 아는 곳도 없고 처음 살아보는 곳인데 당연히 루틴이 없죠. 삶의 루틴이 없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 초반에 이 트라우마틱한 익스피리언스를 겪었을 때 이 루틴이 없다 보니까 진짜 삶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낯선 동네에서 낯선 땅에서 진짜 최악이었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가 어려웠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이 루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루틴을 점차 찾게 됐거든요. 근데 이 루틴 찾는 것도 조금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찾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환경을 조금 바꾼 뒤에 이 루틴을 찾는 게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뉴욕으로 왔을 때 그 새로운 루틴을 찾게 된 거죠.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일단 학교도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는 셋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틴이 중요하다. 8번째, 이건 진짜 너무 간단한 거긴 한데 기분이 안 좋고 진짜 우울하고 웃는 것조차 힘들 때는 뜨거운 샤워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연구 결과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뜨거운 샤워가 기분을 좋게 한다. 샤워에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던가 갑자기 크리에이티브해진다던가 너무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진짜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그냥 몸을 그냥 일으켜서 그냥 샤워실로 가세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틀어놓고 그냥 샤워를 해. 이 모든 기분과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데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9번째, 네, 제가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레솔루션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올해는 진짜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겠다는, 진짜 필사적으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난 말씀만은 읽자. 특히나 이혼 소송 하면서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나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큐티 링크도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거는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드리고 했지만 다 하지 않으셔도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그냥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루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겪는 이런 트라우마와 아픔은 결코 제 자신과 저희를 정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걸 뿐이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